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는 장마당, 무기거래, 암호화폐 해킹입니다. 특히 북한 경제는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한계 속에서 무너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경제 요소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마당입니다. 지금부터 북한 경제의 부끄러운 세 가지 생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1인당 GDP는 비슷했으며 오히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무능한 독재로 현재 북한 경제는 아프리카, 수단, 차드, 부룬디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1인당 GDP는 약 35,000달러로 북한의 1인당 GDP인 642달러 대비 50배나 높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의 실패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계획경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키며 생산성 저하와 자원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같은 보수를 받으니 근본적으로 일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니 국가 배급 시스템은 붕괴됐고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비공식적 시장인 장마당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 경제를 추구하지만 실제로 많은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인 장마당을 이용합니다. 장마당은 비공식적인 시장으로 정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며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자생적 경제활동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혐오하는 북한이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주의 시스템을 몰래 허용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입니다. 장마당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배급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고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식량, 의류, 생필품 등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중앙계의 경제가 붕괴한 이후 북한의 생존 경제는 자본주의 색채를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 내 400개 이상의 장마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구의 약 80%가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밀무역을 통해 의약품, 전자제품, 심지어 중국산 핸드폰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북한 원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로 이는 북한 경제가 공식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마당 경제의 성장과 함께 돈주도 등장했습니다. 돈주들은 장마당에서 큰 수익을 올리며 자본을 축적했고 이는 북한 경제는 새로운 부유층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돈주들은 국가 소유의 기업과 협력해 건설 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투자자 역할을 하며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장마당 경제입니다. 북한 정부는 장마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의존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요소는 무기 판매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포탄, 탄도미사일, 경무기 등의 무기를 판매해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는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이 제공한 포탄 일부가 불발이 난다는 보도가 있어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이어갈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앞으로도 북한산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군수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방의 국제 제재로 외부에서 무기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발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무기는 러시아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무기 거래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러시아에게 약 200만 발의 포탄을 판매했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약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무기 판매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등의 자원을 제공받기 때문에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무기 거래를 통해 생존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경제 몰락을 막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요소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해킹을 통한 자금 확보입니다.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양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은 세계적으로 악명높습니다. 특히 라자루스 그룹은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수십 건의 대형 해킹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을 감행해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탈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엑시 인피니티 해킹을 통해 약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으며 이는 북한 경제의 중요한 자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국제 제재를 우회해 무기 구매, 사치품 구매, 경제자금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북한의 해킹 활용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해킹 활동을 막기 위해 강력한 사이버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 해커들은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경제는 공산주의 계획 경제의 한계로 인해 몰락했지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와 불법적인 활동을 이용하는 부끄러운 경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북한 경제가 앞으로 자본주의를 더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